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나도 그렇고 남도 다루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걸 기억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나르시시즘을 나쁜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저거는 약간 공주병, 왕자병 하면서 약간 일그러진 나르시시즘만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단체 사진을 찍으면 자기밖에 안 보잖아요. 딴 사람 잘 안 보잖아요. 전체가 안 찾아져요. 아, 네. 그거는 인지의 문제가 있어서. 네. 다들 그렇거든요. 나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사진을 보여주면. 남들은 보지도 않아, 자기만 봐. 그러니까 저게 인간한테는 장착이 돼 있어요. 아마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그 심리, 자기애란 심리를 이해해야 나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분석해 보면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게 너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못 살아요. 자기애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들은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뻑이 좀 있다. 네. 자뻑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내가 그 자뻑의 이유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나의 외모, 아니면 나의 명예, 어떤 사람은 나의 지식. 굉장히 다 다르겠지만 무언가 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애가 있고. 예. 그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갑자기 없어졌을 때 우울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손상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여겨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 위주로만 돌아가면 공주병, 왕자병이고 나도 있고 남도 있다를 알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너도 공주, 나도 공주. 너도 왕자, 나도 왕자. 괜찮네. 난 왕자, 넌 공주. 괜찮다. 네. 그래서 왜 왕처럼 대접해야지 내가 왕비가 되고 내가 왕비처럼 대접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이 있는데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걸 있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옳은데 너는 옳지 않아. 나는 좋은 사람인데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게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무언가 마음을 다루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편안해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근데 저 나르시시즘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채워져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매슬로 욕구의 이론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거, 동물과 같은 상태일 때 뭔가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의식주의 욕구잖아요. 그게 안 채워지면은 못 살아가니까. 그게 좀 채워지고 나면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안전한가? 안정감의 욕구가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있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어떤. 근데 그게 채워지고 나면 반드시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그게 가족인 사람도 있고, 그게 지역사회인 사람도 있고, 범주는 다르더라도 내가 소속될 수 있는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뭐라도, 지역사회에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중간 허리에 딱 끼어 있는 거죠. 저 메슬로의 욕구를 보게 되면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욕구의 5단계 이론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이렇게 이론으로 펼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7단계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자아실현 말고도 있네? 뭔가 공부하고 인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욕구들이 있어 라는 걸 발견해내고 그렇게 확장시켰다가 나중에는 자기 초월의 욕구까지 저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까지 해서 마지막에는 8단계까지 완성시켜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것저것 합쳐버리면 다시 5단계가 되는데 의식주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인정의 욕구, 자기 실현화의 욕구, 영성의 욕구 이렇게 본다면 딱 중간 허리에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나르시시즘과 연관이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그냥 끄떡끄떡 했다가 점점 보면 생각되는 게 저걸 단계로 인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저것도 평균적인 사람을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욕구의 모습이지 사람마다 아예 타고나기를 먹고 사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다른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는 단계설이 완전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 요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요 기억이 너무 어릴 때야. 유치원 때인데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부속 유치원을 다녔어요. 좋은 데 다니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뭐 부모님 찬스였던 거죠. 거길 다녔는데 거길 가면은 거기가 동화의 나라 같았어요. 느낌에. 막 집에서 못 보던 거 뭐 이렇게 약간 작은 원두막 같은 게 유치원 마당에 있었고 왜 외국 가면 이렇게 2층 올라가서 거기 막 조그만 원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오두막 그런 것도 있었고 막 하여튼 거기가 무슨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행복했었어요, 저는. 역시 공간 러버세요. 아, 네. 아, 그러네. 일단은 답답한 집을 벗어난 것도 좋았고 거기 뭔가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칠 수 있는 그 기억이 있어서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혹시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집 짓는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하는 게 네. 어떤 집이 나올까 라는 성 하나쯤은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내 말이 성이 나올 거예요. 마법의 성. 네, 짓겠습니다. 벽돌 많이 필요한 성. 네. 혹시 있으세요? 혹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네. 전 여행 다닐 때고요. 가장 불행한 순간 여행 못 다니는 지금이요. 아이고 간단해라. 네. 그 매 순간이 행복했다니 정말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여행 가면 제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엄청 힘든데. 조금 이제 약간 긴장을 내려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이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 혹시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묵은지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시절이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내 의지로 뭔가를 하고 뭐 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까진 어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은 제약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다면은 이제 6학년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사춘기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약간 자아가 생겨나면서 뭔가를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이제 뭘 만들어 보고 싶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고 했을 때가 행복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약간 이 느낌. 그게 있을 때 이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게 만족감이 있죠. 제 차례죠. 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학 졸업 후부터 한 30 방황기 그 전까지 한 6년 정도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것 같네요. 과거를 생각할 필요 없고 네. 미래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과제 없고 딱히 돈을 벌거나 학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거 없는 24살부터 딱 30 넘어가면서 조금 피곤해진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피곤해진 건데 그 6년 7년 정도는 진짜 히어앤 나우였네요. 과제 없고 해야 할 일 없고 졸업은 했고 완전 친구들하고 놀고 오늘 놀고 내일 죽자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살았던 게 매일매일이었네. 한 6, 7년 동안 쎄차게 돌아가지고 그때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제일 좋았어요. 아무런 압박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나를 지지해주고 같이 놀 친구들이 있었네요. 서로 뭐 지지 같은 거 없고 지지 같은 거 없고 그냥 뭐 매일 만나 매일 만나 어디 가자 아니면 뭐 하자 뭐 놀자 뭐 딱히 압박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교도 그러니까. 끝났고 그냥 일을 하면 수입은 들어오니까 그리고 앞날을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아니었지. 아무 생각 없었지. 진짜 그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재밌게 살았네. 진짜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러고 나니까 딱 30이 되니까 이거 좀 이상하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31쯤에 그때 기질의 변화가 왔나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나이가 전환이 되면서 내일도 이렇게 태양이 뜰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 이제 이런 방탕한 생활은 그만하자. 아. 놀 만큼 놀았다. 쭉 논 그랬구나. 거에 대한 그 부러움을 표시하는 분이 계셨고요. 저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미련 없이 놀았기 때문에 뭐 후회가 없겠다. 놀러 다니고 그죠? 뭐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후회가 없었던 여행에 대해서 6, 7년인 것 같아요. 질문이 잠깐 있는데 네. 공간을 벗어남에 대한 거라는 질문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유럽 여행하면서 알았어요. 분명히 공간을 벗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일상적인 공간에서 도시를 다닐 때는 제가 힐링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자연 속으로 들어와 라인강변 제가 라인가도 달린 거에 제가 말씀드린 네네. 적 있잖아요. 그때 저는 힐링을 그때서 느꼈거든요. 자연과 합일되셔야 네, 되는군요. 그런가 봐요. 기피님 소로의 월드를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월드 읽으면서 오두막집 짓고 호수 옆에서 살면 소로의 그 2년 동안의 삶을 읽으시면 힐링 되실 것 같아요. 소로가 그 제가 아는 그 시인인가 헨리 데이비 소로. 데이비 소로. 예, 네. 예. 시도 뭐 지으시고 철학자이면서 뭐. 네. 전 시인으로 알고 있었던 분인데 네. 어쨌든 네. 자,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다른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불행했나? 혹시 이것도 생각이 나세요?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나는 여행 못 가는 여행 지금. 못 가면 네. 전 제왕절개 수술할 때 되게 힘들었던 거. 그냥 힘들어서 그냥 배가 아파서. 저는 아프면 그냥 힘든 거예요. 다른 제가 약간 양설이라서 다른 불행은 그렇게 뭐 아니 뭐 너무 좋겠다. 살아 있는데 뭐 불편한 거 있나? 살아 있잖아. 아픈데 없고. 근데 아픈데 그 약간 그 되게 진짜 심한 공포였어요. 자 이제 수술 시작합니다 하고 마취를 하고 제 배에 칼을 대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할복 자살하는 일본인 서적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내 배를 갈랐는데 뭔가 피가 나오면서 장기가 흘러내리는 뭐 그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배를 가르면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막 피가 나고 이럴 텐데 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막 이러서 제 부끄럽지만 간호사한테 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막 그 느낌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칼 대는 느낌은 있었을 리가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그 없지만 전에 그 공포. 공포가 있었다고. 그리고 눈 떴는데 간호사가 까먹고 마취를 안 한 거야. 왜 뭐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자국 꼬매는 거. 꼬매고 난 뒤에 마취를 놔줘야지. 이제 눈 떴을 때 통증을 못 느꼈는데 무통주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가? 뭐 있죠. 진통제. 뭐 비슷할 것 그런 같아요. 거? 네네네. 네. 어쨌든. 눈을 떴는데 깜빡했나 봐. 눈을 잠에 깨자마자 한 1, 2초 내로 진짜 병원 떠나갈 막 내가 고함을 지른 거 너무 같아. 아파가지고. 그래서 간호사가 내 귀에 들리길래 아 맞다 이러고 이제 야, 진통제를 느껴놨다는 저런. 잊을 수가 없어 진짜. 와. 그 병원 어디예요? 저기 됐어요. 있어요, 저기. 네. 아 그때 너무 힘들었구나. 그때 불행하다고 느낄 정도로. 저의 불행은 제가 가볍죠? 네네. 좋네요. 네. 가볍고 좋다. 아픔만 없으면 돼. 그러게요. 혹시 묵은지님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오. 네. 그 시절은 아예 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진짜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좋았던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시절이 내 의지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 했던 그럴 수 있었던 시절이 네. 좋았다라면 그 고등학교 시절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가면서부터 내가 이제 뭔가 한번 딱 좌절됐다라는 느낌 있잖아. 그리고 내 의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런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아까랑 맥이 비슷하시네요. 네. 제가 간단하게 여행 가면 행복하고 못 가면 불행하듯이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안 되면은 그러네. 비슷하네. 안 아프면 행복하고. 그러네요. 단순하네. 우리 양설이었어. 놀면은 행복하고 배 아프고 싫으면 아프면 불행하고 그러네. 와, 진짜 신기하다. 다들 이렇게 각자 다른 게 얼마나 재밌어요, 삶이. 저는 가장 불행했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가 딱 아이 낳고 1년 즈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식하면서부터 불행해졌어요. 그 전에 인식을 못할 때는 이게 힘든 게 뭐지 하고 제가 살아온 게 되게 억눌려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뭔지 모르게 우울만 했거든요. 근데 그 30대 중반 정도에 제가 인식이 딱 된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습을 주마등처럼 인식이 되고 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았던 게 패턴이 돼버린 거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 인식되면서 그때 확 불행하다는 느낌이 오면서 우울이 왔어요. 이거는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거가 인지가 딱 됐을 때. 그때가 기억나요. 진짜 우울감이 별로 살고 싶지 않고 맨날 울었는데 그때 이제 기피디님 아무 잘못이 없지만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전 착한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자기도 힘들잖아. 직장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육아도 조금 도와주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집에 오면은 띡띡띡 조금이라니요. 아, 네. 그 조금이에요. 하루 종일 해봐요. 띡띡띡띡 이렇게 뭐 스포츠 뉴스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봐요. 조금 10분밖에 안 합니다. 네, 그거 이렇게 보다가 딱 끄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래 뭘 하는 스타일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지리지리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딱 끄고 나 잔다 그러고 딱 들어가.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와이프는 지금 우울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아니 우울의 바다에서 헤엄친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우울의 바다에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존재하는지 전 몰랐답니다. 맞아요. 내가 표현하는 방법도 몰랐거든. 인생에서. 그런 걸 알질 못했기 때문에 혼자 울었어요. 진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울고 저 사람 쿨쿨 자고. 그러면서 보면서 저 인간은 뭐지? 계속 제가 잘 나쁜 사람이 되고 있다는. 눈 떴는데 이제 뭐 자고 있으니까 피곤한가 보다 이러고 이제 회사 가고. 출근하시고. 저 그 당시에 얘도 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영어 학원도 새벽에 다녔어. 영어 학원 다녔어요. 제가 맞아요. 거의 안 빠지고 다녔거든요. 회사원들이 새벽 영어 학원이나 수영 학원 꼭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피곤하죠. 직장 회사 갔다가. 패키지인가? 돈을 대줬어요. 그리고 패키지구나. 빠지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럼 80%가 환급해줘요. 그럼 그럼 받아야지. 받아야지 또. 그럼요. 그러면. 아이고 또 악착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그럼요. 와이프가 우울의 바다에 있는지 아니, 뭐 향락의 바다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얘기해줘야지 바다구나라고 알지. 네, 뭐 그거는 인정해요. 사람마다 눈치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눈치 장착은 잘 안 돼 있는 거 인정.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감성 좋은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감성 좋은 남편은 안 만났겠죠, 제가. 감성 좋은 남편이었으면 왜냐면 근데 되게 감성적이신데 이게 서로 다른 면이 끌리지 같은 사람 안 끌리고요. 저는 마초적인 사람도 싫고 너무 감정적인 사람도 안 좋아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감성적인 저분이 마초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근데 마초적이죠. 감성적인 남편 어떨까 생각해 보면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도는 괜찮아. 저희 그 정도 괜찮은데 네. 남편이 감성이 심한 사람들 그것도 살기 진짜 힘들어. 울적하고 힘들고 집에 와서 울고 막 그럴 수 있지. 진짜 힘들지 않을까? 상상이. 저 폭발시킬 것 같아요. 와. 등짝 스매싱을 그냥 와, 폭발. 집에 와서 부장님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나 인정받고 싶어 이러면서 울고 막 술 마시고 집에서 와이프한테 막 땡깡 부리고 막 울고 이러면 사실 울고 싶은 거를 밖에서 그렇게 친구 만나서 술을 마시나 보다,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 정도의 감정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감성 말고 진짜 여자 같은 감성을 가진 남자들 되게 와이프 있죠, 힘들 있죠. 것 같아. 근데 반대를 만나서 위로해 줄 거예요. 이리 와, 내 품에 안겨 이러면서. 근데 계속 울적한 사람은 같이 살면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럴 수 있죠. 힘들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다에서 진짜 헤엄쳐 나오셨죠. 울적한 사람은 대단한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바닷물을 말려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와야 돼. 이건 남의 탓이 아니야.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죄 판결 났습니다. 윤호해 준 줄 알았어요. 네. 보세요, 마초죠? 요즘 저는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금쪽이 그 아이들 해주는 상담도 있지만 최근에 어른 상담소 해가지고 진짜 이분 시간을 쪼개서 사시는 것 같아. 오은영 박사님. 와, 저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고 계세요 지금. 저거 어떻게 다 하지? 저 정도 해주셔야 돼요. 저걸로 인생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네,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분은 지금 상담이 밀려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게 너무 밀려서 못할 정도라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대중들 위한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있겠죠. 없으면 오지랖 없으면 못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담을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 위한 그 오지랖이 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저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스타들인데 하나같이 다 인생이 너무 불쌍해. 그렇죠. 들어보면. 근데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으로
편안하게 잘 자라서 아름답게 그렇게 그냥 큰 무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될까 있겠어요. 싶어요. 맞아요. 저는 가까운데 한 분을 보긴 봤어요. 참 그냥 저렇게 무난하게 잘 사시는 것도 진짜 보기 드물다 싶은. 그건 복이죠. 복인데 그건 안 자라겠다. 운에 전전돼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늘 마냥 대체로 그냥 썰톤이야 그냥. 특별히 큰일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인생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런 인생도 너무 괜찮죠. 뭐 되기만 한다면. 근데 우리한테는 안 주어졌기 때문에 네,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기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도 해결됐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못 하시거나 떠나보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인생에 제일 힘들고 불행한 거. 기억이 지워지지 않지. 맞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가 힘들어서 집을 나갔지만 남겨진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나 보다. 엄마한테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거의 아이들은 다 나 때문인가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집들도 봤죠. 왜 정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뭐 올림픽에서 메달 땄어. 뭐 이런 분들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못 배우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아이고 내가 더 못해줘서 어떡하냐. 아이고 내 새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 좀 더 잘 못해줘서. 이런 부모들 자식들은 또 내가 부모한테 또 부모가 이렇게나 해주셨는데 잘해야지 이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뭔가 지푸라기 같은 거? 그 느낌은 좀 들어요. 그게 없다면 내가 무엇라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게 부모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부모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이거를 못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까 나르시시즘이라는 걸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인간관계나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많은 것들이 꿰어질 텐데 남이 나를 원하지 않는 느낌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불행하게 한다. 이게 뭐 광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일에 집안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원하지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살기 싫잖아요. 학우들이 있는데 왕따를 당해. 이러면 살기 싫은 거죠. 친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사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라는 문제가 그냥 볼 수 없는 게 나의 존재감 자체를 손상시키는 거니까 자녀들한테도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네. 게 지금 마더 테레사가 하셨던 요 말하고 왕따는 조금 전 결이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마더 테레사는 지금 누군가 날 원하지 않는 거고 왕따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 사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회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는 느낌하고 살짝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왕따는 밀어내는 느낌이라면 그쵸. 저건 끌어 안아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네. 이거는 마더 테레사가 저런 표현을 했다는 건 네. 제가 봤을 땐 애니어그램의 어떤 부분의 애니어그램의 기질이 2번이시긴 해요. 그쵸. 네.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테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2번이긴 해요. 그렇죠. 네. 아까 왕따 당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유형에 관계없이 다 힘들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만일에 가족 안에서 부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피디님을 원하는 느낌이 아니야. 존재를 딱 무시해. 늘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왜 이러세요,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이게 약간 네. 느낌이 달라. 그거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게 유지가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는 너는 너고 난 나야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부들 관계에서도 부부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정서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이런 느낌인 네. 거죠. 이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원해야 된다는 느낌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좀 구분이 되는 것 저게 같다. 언어의 느낌 때문에 네. 언어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로 하는 인간이고 싶어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저거는 네.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 2번이 아니더라도 저 느낌이 들면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천당에 갈 수 있는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추천해라. 누구 추천하실래요? 이거 답 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 아닌가요? 가끔 저 13%가 누구를 지목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저게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면 자기 자녀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생각은 좀 드네요. 맞나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만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애가 막 서너신데 난 하나인데 누구를 뽑아 보내? 좀 그렇지 않나요? 일단 내가 가야죠. 나네, 그렇죠? 나네. 각자 너도 너를 추천해 이러면서. 그렇죠. 좀 궁금하네요. 네. 뭐 5번 불행합니다. 누가 추천? 네네. 네? 누굴 추천하지? 아까 5번은 안 불행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5번도 5번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네. 저 사람들 머리가 안 돌아가 불행하지 5번은. 왜 그러십니까? 상호가 안 되고 사회적 그러네. 동물이에요, 5번도.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지목할 수 있잖아요. 추천하자요? 하지요? 나를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7%는? 맞죠? 나 답은 맞죠? 뭐예요? 저게 나예요. 87% 사람들이 추천한 존재는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치인들 되게 궁금하다. 누구 자기 당내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최근에 경선을 거쳐가지고 모 당에서 지금 되게 시끄럽잖아요. 천당 갈 사람도 경선 거쳐가지고 하면 뽑아서 보내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 참 열심히 일했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약간 이런 인정,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가면 그냥 만병통치가 된다는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지 않은데 남이 얘기해주건 말건 난 상관없는데 하지만 사실은 저 내면을 보면은 상관없진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3R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되면은 이거를 나한테도 적용하고 타인한테도 적용하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recognition의 R, 알아주는 거. respect의 R, 존중해 주는 것. reward의 R, 보상해 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한테 내가 무언가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기를 말로라도 보상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저거 포 example은 뭐예요? 단골 왕. 저거 뭐냐 하면은 단골이 되는 이유도 저 3알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 가면 날 알아주잖아.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이러고 오늘 뭐라도 좀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외계인들은 조금 놔두죠. 그래, 그런 외계인들 가끔 있어. 존중해 보상해주고 피곤해 막. 저런 분들은 딴 데 가야 돼. 아니 미용실 지금 계속 같은 데 저희 가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편한 게 이렇게 막 앞에서 환대해 주지 않아도 나를 알고 아니요, 있고.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네. 제 머리 어떻게 해줘야 되는 얘기 안 해도 돼서 편해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준다라고 조금 다를 것 같아. 저 레코그니션은 어쨌든 옷가게 가면 과하게 그런 건 레코그니션 싫죠. 하고. 그건 진심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느끼면 또 싫은 거죠. 그 애플샵 가보면 네. 먼저 와서 말을 걸진 않아요. 도와달라 그러면 오잖아요. 네네. 전 그 느낌이 나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오는 건 괜찮아요. 필요할 때 소리 지르는데 안 오면 짜증나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에라가 있는 거예요. 저걸 기억하시라니까. 왜 에라가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 네. 둘 다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일이 안 되는구나.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원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좀 외계인 둘에서 지금 지구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 기억하라고 좀. 네. 진짜 외계인으로서 지구에 살기 힘들어요. 네, 저게 필요하다. 사람들 저걸 많이 원한다. 마음속에서. 아까 기피디님 말씀하셨던 나르시시즘의 큰 상처를 받는 거 왕따 좀 다른 느낌이다 했는데 왕따도 좀 저런 것과 연결돼 있는 거죠. 인정. 여기 외계인 한 분 더 계시네요. 무대뽀님이라고. 있죠 거기도. 그거 뭐 남았는데. 마케팅이 힘드신다니까요. 마케팅 안 되시는 분이 먹히지도 않고 머리도 안 나오고. 네. 마케팅 CR도 안 먹히는 몇 명이 있네요. 제발 좀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느낌, 감히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생각 들면은 이제 확 기분이 상하면서 이제 나랑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정신의 밥심이 되는 게 나르시시즘이래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내가 이제 살만하구나 이렇게 딱 느낀다는 거죠. 잠깐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요? 나르시시즘. 오늘 많은 길들이 왔고 많은 분들도 오셨어. 인간관계를 잘하기,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인간 심리. 타인의 마음과 내 마음 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알아야 될 인간 심리. 여기서 이건 좀 약간 진지하게 한마디 하자면 네. 나르시시즘이 밖에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순간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긴 거예요. 해요. 맞아요. 그게 나 스스로 그냥 나 자뻑하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누가 안 해줘도 밖에서 들어오는 단 자체가 이미 나르시즘이 시즘이 아닌 아니죠. 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더 이제 이해가 된다. 조건화된 뭐 그러니까 보상 이런 거죠. 맞아요.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해준다는 느낌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편하고자 하려면 진짜 나르시시즘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스로가 건강한 나르시시즘, 병적인 거 말고. 네, 그래서 동서양의 철학의 모든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나르시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칸트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헤겔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괜히 그냥 세계의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꿰뚫었어 그냥. 꿰뚫어서 이렇게 정원 명령처럼 딱 본인이 그러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거를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자기를 거잖아요. 들여다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범죄나 사회적 갈등도 다 저기에서 온다는 아마 거예요. 와이프들이 안 해줬을 거야. 그래서 저걸 갖다가 마지막 남기고 지금 가신 거야 지금. 네가 안 해줘서 내가 이 말했다. 와이프가 지금 존중 안 해주고 무시하고. 결혼 안 하지 않았나? 그런가? 뭐 하여튼 칸트 결혼 못하지 않았나? 놓쳤잖아요. 위대한 철학자들의 와이프를 봐야 돼. 어떻게 그래? 소크라테스처럼. 소크라테스는 분명한데.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성애자 아니었나요? 플라톤이 동성애자였나? 그 당시는 많이 그랬죠. 그 당시는. 네, 그래서 나를 인정해달라는 몸부림에서 어쩌면 범죄들이 시작되는 거죠. 나를 못 알아줬어, 네가 막 이러면서 확 욱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정투쟁이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그 인정투쟁이 저희 집에 있어요. 앞에 몇 페이지 읽었는데 아마 제가 저거를 되게 궁금해서 책을 절대 열어보지 않죠. 두꺼워가지고. 다음 심리학 카페 주제입니까? 아니. 너무 두꺼워. 그리고 T.S. 엘리엇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피해의 절반은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잘 생각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괜찮다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 우리 이게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안 내려와서 그렇죠. 최고의 종교는 친절과 칭찬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벤자민 플랭클린, 우리 어제 벤자민 학교 학생들 만났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은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를 잃었고 저게 말 발굽에 꽃 이렇게 못질해 놓는 거잖아요. 닳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저기에서 못이 빠지면 제가 이제 덜크럭거리다가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하나가 없어져 편자를 잃었고 편자가 없어서 말을 못 얻었고 말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3R을 모르면 아니면 나르시시즘, 다른 사람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결국 무언가의 우리 관계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로.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에게 주는 칭찬과 격려가 스트레스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 모욕, 무시, 멸시, 간섭이 스트레스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좀 머릿속에 딱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충조, 평판, 뭐의 준말인지 아시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맞아요. 충조, 평판. 충고, 훌륭하다. 조언, 평가, 판단. 무멸, 간은 뭘까요? 무슨 간이야 저건? 무시, 멸시, 간섭. 예, 충조, 평판, 무멸, 간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한테도. 관계를 망가뜨린 거 다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한테. 평가하고 판단하고 야 무시하고 그죠? 뭐 점수 못 받아오면 멸시하고 간섭하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입을 열게 해야지만 지혜의 알약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게 이 정말 이서부화하는 주옥 같은데 우리가 너무
업수이 보는데 정말 중요한 지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저것도 바람과 햇님인가? 햇님과 바람인가? 저 우화도 똑같죠.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 내기하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봤자 못 벗겨요. 더 여밀 뿐이지. 근데 햇살이 따스하면 옷을 벗고 자기를 내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좋은 대접을 하는 거, 긍정적인 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대로부터 나르시시즘의 상처를 받았을 때 있죠. 우리 아까 회사에서나 뭐 이런 사람. 근데 그거를 만만한 사람한테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공격을 받은 사람,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 수동 공격을 하죠. 입 다물기. 자기 자리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기.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 다물고 문 잠그고 들어가 버리기. 어떤 친구 관계에서 수동 공격을 발휘한 사람은 잠수 타기. 뭐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한테 나타나면은 내 감정에서 무엇이 상처를 받았나를 좀 돌아보고 그거를 치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의 순기능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상대도 그러하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죠. 나르시시즘을. 이거 한마디로 황금률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죠? 많은 경전에 나오는 것들이 딱 저거죠. 나르시시즘의 역기능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내 생각은 언제나 옳고 너는 틀리고.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역기능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나르시시즘.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남도 나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는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그걸 또 이렇게 공주병, 왕자병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잘 가려서 거리를 두시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 서래요. 서가 용서할 때 저 서자를 쓴대요. 근데 저 서자가 자신의 마음과 남의 마음이 같음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도 싫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한다. 물론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의 기본 정서들이 이렇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나는 보호하면서 남한테는 손가락질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심리학자인데요. 정신의학자이신가? 정신의학자신 것 같아요. 프랑스와즈 돌토라는 분이 계신데 인간의 행동 하나에도 언제나 수많은 복합적 동기가 작용하는데 그 대부분은 저 깊숙한 곳에는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에리 프롬도 말합니다. 이런 분들 다 이걸 꿰뚫어서 철학자가 되셨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이걸 어제 밤새 다 찾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관련 문장들을. 대단하십니다. 아니 도움 받았어요. 네, 강의하신 거 도움 받았죠. 나르시시즘이야말로 동물로서 모든 본능을 상실한 인간의 제2의 본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진 느낌 들 때 이제 진짜 힘들거든요. 장자는 재물론에서 내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내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과 땅이 나와 함께 생겨났다. 내가 없으면 하늘과 땅 없어지잖아요. 내가 눈 감고 죽는 즉시.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대요. 그 인정해주고 하려면 어쨌든 그 존재를 좀 이해해주고 칭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 온 아이들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게 자라온 거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칭찬 받아본 적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없다. 야단만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물어봤대요. 왜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버릇이 없어질까 봐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칭찬과 약간 립 서비스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좀 우리 생각 속에서도 혼동이 되면서 칭찬하는 걸 주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 마치 뒤에서 뭔가 이 사람을 조작하려고 딴 생각하면서 입 바른 말 하는 거를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은 뭔가 뒤가 구린 게 아닐까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칭찬과 아부의 차이. 칭찬은 내가 하고도 기분 좋아요. 아이한테 하고. 내가 아이를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아이 요렇게 해서 공부 좀 잘하게 해야지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일부러 칭찬하잖아요.
그럼 내 속은 구리죠. 칭찬하는 사람 눈치 못 채면 기분 좋겠지만. 그래서 칭찬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고요. 아부는 받는 사람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실제로 한 행동이나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아부는 상대가 갖고 있지 않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칭찬은 모르던 잠재력도 끌어내게 해줘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 못 보는데 내가 그걸 끌어내서 칭찬해주면 성장하게 하잖아요. 기분도 좋고. 아부는 뒤끝이 진짜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용감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칭찬해 주는 거에도 용감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데도 용감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건강하게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왜 쳐다보세요?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슈입니다. 내가 그렇게 등을 두드려줬는데. 잘 때만 무의식 상태에서. 잘하고.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 마음을 다스리기에 어떤 것이 인간의 심리 속에 있을까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르시시즘이 장착돼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씩 하고 오늘 이상 마칠 거거든요. 뭐 읽어주실 거 있나요? 뭐 한참 보고 계세요, 기피디님. 그냥 파형을 그냥 멍 때리고 본 거예요. 네. 네. 이제 무념무상하셨군요. 네. 오늘 3R 기억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강요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까 그 간섭. 네, 충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한마디 해주시죠. 네, 끝낼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예전 분들도 참 많이 했구나. 표현을 참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글을 쓰면서 계속 느끼는 건 표현을 참 잘해야 되는데. 감탄하게 돼요. 네, 옛날 부럽다. 철학자분 문장력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인정의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는데 뭐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어쨌든 개괄적으로 좀 보게 돼서 집에 있는 인정투쟁을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만세. 네. 네. 오늘 아침에 그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 아침마당 가는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침마다. 맞아요. 아니 저 연습장에 적어놨더라고 제가. 그랬구나. 그걸 보고 네, 우리가 이제 왔는데 그 나이죠. 아침마당은. 오늘 약간 그 얘기랑 또 계속 이제 일맥상통하니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좀 나한테 약간 좀 더 집중해봐야 되겠다. 지금 많이 집중하시는 보이는데 남한테 관심 없잖아. 관심이 있어요, 지금. 민이랑 얼마나 신경 써주는데, 지금. 대체로 남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집중하면 어떻게 우리는. 모르는구나. 뒤에서 관심 가져주는 거. 긍정적인 나의 그 힘을 길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앞으로 꺼내야죠. 조금 기다릴게요. 네. 꺼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좋아요, 좋아요. 네,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그럼. 네. 오늘 함께 방송에서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패널로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정말 시간이 방송을 길어졌죠. 네, 무사히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들로 바라봐야 머릿속에 다시 재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또 좋았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